안녕하세요. 이 새벽까지 잠 못 들고 선생님 블로그를 한 장 한 장 구경하다 쪽지 드립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제가 쓰고 있는 이 쪽지를 읽지 않으시겠죠. 이렇게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지금 그냥 주저리 마음에 든 이야기를 뱉어내고 싶거든요. 저는 현재 38살, 그리고 4살 이제 5개월 된 딸을 둘 가진 주부입니다. 오늘 큰아이 어린이집을 등원시키고 아침부터 아기를 아기띠에 장착하고 서울 반바퀴를 다 돌아본 것 같아요. 지하철을 3번씩 갈아타고 아기가 울면 건물에 숨어서 젖을 먹여가며 웃기죠? 아기가 무슨 죄로. 하루 종일 기저귀도 못 갈고 배를 골아가며 내 가슴에 안겨있나. 그래도 M이라고 한박 웃음 지어주는데 못난 부모라 너무 미안하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내 얼굴에 흐르는 게 눈물인지 빗물인지 분간이 어려울 정도로 시원하게 내려준 비가 고맙기도 하고 내가 너무 차량에 슬프기도 하고 슬픈 날입니다. 언젠가 저 많은 창문들 중에 내 집도 하나 생기겠지. 맘속으로 기도하며 돌아왔어요. 내 아이만은 가난한 부모가 아닌 책임있고 든든한 부모 안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저처럼 자라지 않게요. 실물은 못 배웠지만 인상이 참 좋으십니다. 따뜻하신 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 첫째가 아들인데요. 아들이 올해로 20살이 되었으니까 19년 전 일이 되겠네요. 저는 월급 100 몇십만 원 정도 받는 한국갤럽 연구원이었었고요. 아내는 이제 첫째를 임신하고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아기만 키우는 이제 전업주부였었고요. 신혼집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첫 집이 화곡동에 10평 정도 되는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님들이 이제 차를 가지고 집에 놀러 오잖아요. 그러면 주차를 할 수 없는 집이었어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워낙 사람들을 만나는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집이 그렇게도 작은데 사람들을 좋아하는 이제 제 성격 때문에 집에 이제 제 지인들을 많이 자주 초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화곡동인데 화곡동에 이제 경인고속도로가 있어요. 그 라인에 주차들을 합니다. 불법이죠. 예, 경인고속도로 라인까지 제가 직접 운전을 해서 주차를 하고 한 300m가 넘었던 것 같은데 막 뛰어왔어요, 집에. 그랬던 기억이 나기도 하네요. 맞벌이를 하다가 이제 첫째가 태어나면서 이제 아내는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아내가 당시 이제 제가 받는 월급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있었을 때인데도 그만뒀어요. 아내는 이제 일을 잘했어요. 잘하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일꾼이었고, 특진을 2번 정도 할 정도로 일도 열심히 했고, 이제 아끼는 인재였죠. 근데 이제 임신을 하고 너무 힘들어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무슨 배짱이었는지 가진 돈도 없으면서, 아내한테 회사 그만두라고. 그만둬. 내 월급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해서, 아내를 설득해서 회사를 그만두게 하고 말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뭐 객기였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때는 정말 저는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뭐 외식도 거의 안 했어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밥이랑 집에서 주로 밥을 먹는데 밥과 반찬 한두 개 정도. 찌개나 국이 있을 때는 아예 반찬이 없을 때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혼 때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때 아내랑 이렇게 단둘이 이렇게 먹던 밥상이 정말 좋았고 지금도 제일 맛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이제 교과서에서 이제 그런 문구 배웠잖아요. 왕후 장상의 밥, 거린의 찬,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이런 거구나. 그런 이제 어떤 실감을 하고 살았었죠. 정말 그때 저는요 밥에 그러니까 물에다가 밥만 말아 먹어도 굉장히 맛있었던 시절이었었거든요. 그래도 아내와 저는 이제 갓 태어난 첫째, 탄생 자체로만 해도 너무 행복했고요. 정말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어린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아이를 봐줄 분들이 없으면 이제 그 특히 육아를 담당하는 보통 엄마가 되겠죠. 외출을 거의 못 합니다. 그래서 아내도 이제 친구들 모임도 거의 못 나갔고, 저도 조금 이제 외출이라든지 바깥 좀 활동들을 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기가 태어나기 전까지는요, 제가 굉장히 노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진짜 거짓말 아니라 매일요. 친구들과 밤새고 놀고, 거의 외박하고 놀고 막 그랬었거든요. 신혼 때도 솔직히 그랬습니다. 왜냐면 이제 친구들을 와이프도 알다 보니까, 뭐, 와이프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봐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놀랍게도 저도, 웬만하면 칼퇴근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내를 생각하면은 칼퇴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직장을 그만두다 보니까 아내가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어떻게 보면 외로워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언제 돌아오나 기다리고 있는 아내를 생각하면은 제가 이제 제가 술은 안 먹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음주 가무라 그러죠. 그런 문화를 너무 좋아해서 이제 그런 음주 가무 문화를 끝낼 때가 이제 왔구나 싶었던 거죠. 그렇게 저녁이나 이제 밤이 되면, 이제 그렇게 이제 칼퇴근을 한 다음에, 저녁이나 밤이 되면요, 유모차에 아기 태우고 아내랑 이제 동네 산책을 합니다. 화곡동이니까 뭐 신정동으로도 가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신월동으로도 가보고, 목동으로도 가보고, 이렇게 동네 산책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동네 슈퍼에서 이제 아내가 좋아하는 이제 더블 비앙코라고 하는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그것들을 좀 사 먹으면서 이렇게 다녔던 기억이 나네요. 그게 아마 저희 아마 어떻게 보면 외식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생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내랑 공통점이 있는 게 있는데 떡볶이를 되게 좋아합니다. 처녀 총각 때부터 떡볶이 데이트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 갤럽을 다녔었는데 종로구 사직동에 있습니다. 사직동에 이제 그 제가 좋아하는 떡볶이 맛집이 있습니다. 아주 맛있는 집은 아니고 전형적인 불량식품 떡볶이를 파는 집이에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선인의 집이라고 하는 떡볶이 집이었었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02년도니까 당시에는요 토요일 근무가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토요일 근무 점심때 맞춰서 이제 아내가 맨날 집에 있으니까 심심하니까 이쪽으로 와라, 종로구 사직동으로 와라. 그래서 이제 불렀죠. 근데 아내는 아기를 가슴에 메고 저희 그 차가 없었어요. 자가용이 없었을 때입니다. 가슴에 그러니까 아기를 메고 지하철을 타고 종로구 사직동까지 옵니다. 그래서 이제 선인회에서 뭐 떡볶이랑 순대랑 튀김이랑 오뎅이랑 뭐 잔뜩 시켜서 먹습니다. 근데 그렇게 둘이서 배부르게 먹어도 이제 10,000원도 안 되는 음식이었었죠. 뭐 그런데도 아내는 뭐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간만에 행복한 외식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아내한테 이제 뭐 직접 물어보진 않았지만 아내는 이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분유를 단 한 번도 먹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병원에서 애 낳고 산후조리 할 때 그때 분유 먹인 거 빼고는 퇴원하고 집에서 아기 키우는 동안에는 분유를 단 한 번도 먹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둘째까지 있는데 첫째도 둘째도 다 모유로만 먹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아이들이 이가 나서 밥을 먹을 때까지 이제 모유를 먹였던 것 같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모유 수유가 가능한 옷들이 있습니다. 뭐 난방으로도 있고 티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젖가슴 쪽을 이렇게 올리고 젖을 먹이곤 하죠. 그래서 늘 이제 그런 옷들을 입고 다녔습니다. 여차하면 또 젖을 먹여야 되니까 모유 수유를 해야 되니까. 기억에 남는 게, 선인의 그 떡볶이 집에서 첫째 아이가 이제 배가 고팠나 봐요. 좀 살짝 찡얼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봤더니 이제 이 첫째가 굉장히 순한데 찡얼거리기 시작하면 이제 뭔가 불편한 거거든요. 배고픈 거 아니면 이제 불편한 것들이었는데, 다른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배고픈 거였었죠.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이제 그 아들한테, 이제 밥을 줘야겠다고 하면서, 떡볶이집 벽면을 돌려서, 벽쪽으로 이제 몸을 돌려서, 이제 아이에게 젖을 먹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아내 옆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보통 마주보고 앉아서 떡볶이를 먹다가 아내 쪽으로 가서 이제 아내를 좀 가려주는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기도 하네요. 그렇게 우리 첫째 아이는 정말 길에서도 젖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때는 좀 진짜 그래야 하는 줄
썼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좀 마음이 짠하죠. 아내한테 많이 미안하기도 하고, 좀 아이한테도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첫째가 태어나고 또 2살 차이인데, 둘째가 태어나니까 아내는 더 꼼짝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2명을 혼자 본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아내는 지금도 도우미 아주머니를 안 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습관이 배웠는데, 아기 2명을 혼자 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저귀를 차고 있는 아이 2명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하나 또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아내하고 저는 떡볶이 데이트도 좋아했지만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아내하고 만난 것도 극장에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저는요, 데이트할 때는 거의 개봉작들은 다 봤어요. 외국 영화들, 한국 영화들. 그런데 이제 아이가 태어난 다음부터 아시겠지만 아이를 데리고는 극장에 갈 수가 없잖아요. 애를 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는 극장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분유를 먹인다고 하면은 저에게라도 맡기고 갈 수 있었겠지만, 이제 모유만 먹이다 보니까 아이를 데리고 극장을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어느 하루는, 좀 아내가 많이 힘들었나 보더라고요. 일단은 그런 하소연들을 안 했었는데, 영화가 막 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정말 밑에는 정말, 이렇게 쥐구멍에 몸을 숨기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무안하고 미안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가슴이 좀 내려앉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아내를 극장에 이제 데려가야겠다, 영화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아이디어를 생각했는데, 하나 지금 생각한 것들이,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웬만한 극장들은 다 가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안 오는 극장들을 알고 있어서 사람들이 거의 오지 않는 극장을 가자라고 좀 설득을 했죠. 그렇게 찾게 된 극장이 어디였냐면요, 지금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라진 서대문 사거리 있습니다. 지금 서대문역이 있죠, 5선. 거기에 화양극장이라는 극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등포의 명화극장, 그 다음에 이제 미아리의 대지극장,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서대문의 화양극장, 3개 극장이 보통 같이 개봉 영화를 했었던 극장인데요. 아무튼 그 당시에 이제 개봉했던 영화가 클래식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조승우하고 손예진 나왔던 이제 영화였죠. 그래서 이제 그 영화를 보러 가기로 하고 이제 매표를 하는데, 이렇게 애를 2명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표를 하시는 분이 아기는 안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매표하시는 이제 아주머니셨는데 분한테 이제 설득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절대 우는 법이 없다. 조금이라도 울게 되면 바로 나가겠다. 영화 안 보고. 그리고 사람이 없는 가장 구석 가서 조용히 보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제 매표소에 계신 분이 이제 중년의 여자분이셨는데 아마 아내를 보시고 막 짠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극장을 아마 그때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가능했던 것들이었죠. 그래서 아무튼 극장에 들어갔습니다. 하얀극장에. 다행히 사람이 저희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가운데 당당히 앉아서 봤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아내는 출산 후에 거의 한 3년 만에 첫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첫째 아이가 사내인데 정말 얘는 거의 정말 얌전해요. 아마 얌전했기 때문에 둘째를 낳으려고 했겠죠. 정말 거의 울지 않는 애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졸리거나 배고프지 않은 이상 거의 찡찡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는 것들을 못 봤을 정도니까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극장에 들어가자마자 조금 지나니까 좀 찡얼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마 극장 안이 조금 이렇게 좀 답답하고 공기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거의 찾지 않는 극장이다 보니까 청소도 안 하고 환기도 안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영화가 시작되고 뒤늦게 관객 몇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놀랍게도요, 극장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극장 안에서 담배를 피시는 거예요. 아마 이제 그런 이제 분위기였기 때문에 담배를 피울 수 있는 분위기였다 보니까 극장 안에 공기질이 안 좋았던 것들이죠. 아내는 이제 담배 연기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저도 이제 담배를 피는 사람이었었는데 첫째를 임신하고 이제 아내가 막 제가 이제 금연하는 것들을 너무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19살 때부터 담배를 폈는데 12년 동안 피우던 담배를 이제 그때 끊었습니다. 아내가 이제 굉장히 속상해하면서 자기 폐가 썩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담배를 끊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 정말 놀랍게도 하루아침에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배를 끊은 기념으로요,
은행 적금을 시작하기도 했어요. 담배 모아서 한번 적금을 붓게 되면 얼마나 모으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아무튼 제가 30살 때, 31살 때 얘기인데, 그랬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 쪽지로 보내주신 사연 보면서, 제 이제 신혼생활, 첫째 태어났을 때 생각이 나서 이렇게 주저리 좀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어려우시겠죠. 어려우시고요. 저도 이제 저랑 똑같은 사정은 아니셨겠지만, 저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신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생각보다 금방 흐르더라고요.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좀 빠르게 지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마 제 나이가 되시려면 한 15년 아직 남았죠. 15년이면 무엇이든 가능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들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무엇이라도 좀 시작하시면 좀 된다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꾸준히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무언가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해야 되고 꾸준히 해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좀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좀 해야 된다는 것들이죠. 그냥 묻지마 기대한다고 되는 것은 없어요. 뭔가 생산적인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돼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단기간에 성과가 안 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좌절하거나 포기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한 10년 정도만 꾸준히 하신다고 하면요, 좀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분명히 이제 집을 갖고 싶어 하실 텐데 10년이면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값이 터무니없이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살 수 있는 집은 있고요. 그렇게 시작하시길 좀 추천드리고요. 제가 제 콘텐츠를 통해서 서울 강남구만 추천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강남구는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저렴한 지역들을 더 많이 소개해드리고 추천드리고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7월 말하고 8월 초에 굉장히 더웠었습니다. 그렇게 끔찍하게 덥던 날씨도 입추가 지나고 나니까 이제 좀 걸을만도 하고 산책도 나갈만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분명히 굴곡은 있겠지만 계속 좋은 계절도 올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대한민국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사계절만큼 다양한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제 파쇼의 세상 잡사기,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 경제아카데미 통해서 다채로운 세상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것들은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매일매일 방송을 하고 칼럼을 쓰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고요. 스마트튜브의 김학률 소장, 그리고 파쇼의 세상 잡사기, 저희 회사 직원들 모두 응원하겠습니다. 가족이 있으시잖아요. 가족들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보단 내일이 더 행복하실 거고요. 내일보다는 10년 후가 훨씬 더 풍요로우실 겁니다. 꼭 그렇게 되실 테니까요. 믿고 하루하루 저 열심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